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이 고순도 배터리 소재 생산에 나섰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새만금 국가산단 209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209.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성일하이텍의 3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폐배터리에서 나온 배터리 가루로 원료로 코발트와 니켈, 망간 등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추출합니다. 2만 3천여 평에 1,300억 원을 들여 착공에 들어간 지 2년 8개월 만에 3공장이 준공됐습니다. 130명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해서 성일하이텍이 그동안의 3원계 배터리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LF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저는 성일하이텍이 완전히 성공을 해서 이 방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 세계 5개 업체만 갖고 있는 습식 재련 공정을 통해 1단계에서는 코발트 600톤과 니켈 5,300톤, 리튬 6,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2단계까지 완성하면 전기차 배터리 30만 대 분량입니다. 매년 1, 2공장의 생산량은 4,400톤, 10만 대 생산에 그쳤던 것이 3공장 가동으로 40만 대가 가능해진 겁니다. 폐2차 전지를 재활용을 하여 급증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안정화를 선도하는 것이고, 코발트, 니켈, 리튬을 2만 1천 도 생산 가능한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재활용 습식 재련 공장인 제3 하이드로 센터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성일하이텍의 자회사이고 한중 합작사인 SE머티리얼즈도 3공장 옆에 공장을 세우고 배터리 제조용 리튬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또 환경부가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마련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환경부는 성일하이텍 등 5개 재활용 기업과 재생원료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는 협약에 따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제조 핵심 광물. 성일하이텍이 대량 생산에 나서면서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입찰 설계 심의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HJ중공업은 35%의 지분을, 군장종업건설 등 도내 4개 건설사는 각각 5%의 지분으로 참여했고, 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이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5,600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항공기 5대를 수행할 수 있는 계류장과 활주로 등을 건설합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시험장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R&D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의 예타를 폐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하이퍼튜브 실증 사업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과기부의 국가재정법 개정과 예타 폐지 시 절차적 보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투자 이행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이행 기준이 기존 전부에서 투자 금액의 전부나 임대부지의 재산가액 2배 이상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면적의 임대부지를 임대했더라도 투자 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 이행 부담이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계야도와 연도의 해안도로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계야도 해안순환도로와 연도 해안길 조성 공사가 올 하반기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안순환도로는 폭 4m에 420m 길이로, 해안길은 92m 길이로 조성됩니다. 군산시가 군경 합동묘지 확장 공사를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만장 상태인 군경 합동묘지에 23억 원을 들여 930기의 유해를 평장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60면과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원식 묘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로 사망 당시 10년 이상 군산에 거주했던 국가유공자는 군경 합동묘지로 이장 및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군산 3곳 등 새만금 유역 33곳의 용도 폐지 저수지가 인공습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으로 용도 폐지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상류 중심의 수질 개선 사업에서 벗어나 하류에서도 수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이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 개선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 보조사업 신청 등을 추진해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과학인재 양성과 다문화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 도전합니다. 시는 과학문화 융합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군산 동고 등을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할 예정인데요. 또 다문화 도서관과 장애인 대상 원스톱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도전합니다.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군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받고 또 우리 지역에서 취직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과학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의 주 산업인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과학 문화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 지역 주요 산업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군산 동고를 자율형 공고로 전환해 지역 산업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구축합니다. 중도 입국 학생 공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 도서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과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 직업교육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 호원대, 국립군산대 등 19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교육 분야 지원 등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협력합니다. 각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운영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는 한편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7월 중 결과가 발표됩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90에서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받게 됩니다. 군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 시티투어버스 이용요금을 반값 할인합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 중인 익산역 출발 고군산 시간여행 코스를 카카오티 앱을 통해 2,5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군산 시간여행 코스는 수도권 여행객을 대상으로 익산역부터 군산 5개 관광지를 방문하는 시티투어버스 상품입니다. 군산 비흥항이 전국 주요 10대 낚시어선 항폭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시청, 육군 35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낚시어선 안전협의체를 오는 12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낚시 문화와 해양 레저 활동, 사고 예방 강화에 나섭니다. 비흥항에서 최근 3년 동안 평균 26건가량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사흘 늦은 다음 달 10일 개장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고시하고 8월 18일까지 40일 동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일은 지난해 7월 7일보다 사흘 늦어졌습니다. 물놀이구역은 해양 경계선으로부터 구간 1000m, 폭 250m로 설정했으며
위험구역은 해수욕장 입구 주변 갯바위와 짚라인 하차 지점 데크 교각 하단으로 고시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군산 북페어 2024 참가자 100팀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10일까지 군산 북페어 웹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행사에서는 책 전시, 판매,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제2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분야 5명과 청년 분야 3명, 고령 친화 분야 2명입니다. 이들은 격월마다 한 차례씩 정기회의와 소모임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대만을 방문해 해상풍력 벤치마킹 활동을 벌였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등 관계자 18명은 지난 3일부터 5일 동안 타이중항을 방문해 발전단지 조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 난룽 어촌계 협의회와 대만 에너지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현지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산시 이종원 주무관이 도내 지적공간정보 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부안에서 열린 2024 지적공간정보 분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1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적세미나에 전북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나운삼동 행정복지센터와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에 신규 가입한 미룡동 소재 주얼리뱅크 큐티헤어를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로써 나운동 착한 가게 가입에는 현재 74개소가 동참했으며 모인 기부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긴급 구호비, 의료비, 지역복지 특화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구암동에 소재한 최종희 부뚜막 3호점이 오션클래스 경로당 어르신 20여 명을 초청해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식사 행사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 지회에서 식사 보조 등 봉사활동을 지원해주며 함께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